여러 가지 방정식 13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요게 전개해 보면 알파 제곱의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제곱, 베타 제곱의 감마, 베타 감마의 제곱, 감마 제곱의 알파, 알파 감마의 제곱이라서 요게 이제 외운 공식으로는 이거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이걸로 암기해서 푸시는 게 제일 쉽죠. 그래서 이제 세근의 합은 여기 3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0이죠. 지금 1창이 없으니까. 답은 그냥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 이제 세근의 곱이 1이니까 여기는 마사입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 10제곱은 1. 요거는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x n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조립제법 해봐도 나와요. x 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x n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걸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x 10제곱 맞죠. x 10제곱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하고 x 9제곱 x 8제곱서부터 플러스 1까지 곱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1이 아닌 9개의 근은 이 밑줄친데도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오메가 1부터 오메가 9라고 했으니까 이 밑줄친 부분이 x 마이너스 오메가 1 곱하기 x 마이너스 오메가 2 땡땡땡 x 마이너스 오메가 9랑 같게 돼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 아까 몇 번 문제였을까요? 아까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의 4번 문제에서 항등식으로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4번 문제 풀이했던 거를 떠올리실 수 있다면, 딱 구하는 게 요 항등식에서 x에다가 1 대입한 거네? 이렇게. x 1 넣으면 구하는 답인데, 그럼 항등식으로서 위아래식이 같으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정답은 10이죠. 그냥 1 넣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10개 더하고. 이렇게 좀 특이하게 풀어주는 문제고, 15번 문제 가봅시다. 연립방정식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4가 y고 x 빼기 y 빼기 2 x 빼기 y 빼기 3은 2다. 만족식. 이제 어떻게든 둘 다 2차식이니까 1차식을 만드셔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돼 있긴 하지만 0이 아니라서 문제고, 여기에서는 그래도 x 빼기 y가 똑같으니까 치환을 해서 쓴다 그러면 t-2 곱하기 t-3은 2가 되고,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건 얘를 전개해서 이걸 넘겼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0이 만들어지고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플러스 6에 넘으면 4니까 여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t-1과 t-4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인들은 x-1 곱하기 x-4는 y라고 하는 위의식하고, t가 1일 때 t라고 하는 건 x 빼기 y가 1이라는 거죠. 또는 한 번 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4가 y일 때 이제 t가 4인 경우 x 빼기 y가 4인 경우를 나눠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요거부터 한번 먼저 풀어보면, 저라면 그냥 y 대신에 요거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x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고, 이제 y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어서 x 값을 풀어줄 수 있겠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니까 x는 1과 5가 나오네요. x는 1 되고 x는 5. 그러면 그때 x에서 y를 뺀 게 1이니까 이때 y는 0이 되고 이때 y는 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또는 이제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인데 이번엔 y가 x 빼기 4가 되죠. 그러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은 0이니까 이번엔 x가 2하고 4로 나오죠. 2, x가 4. 근데 차가 4니까 여기는 y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이 네 쌍의 해 중에서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묻고 있죠. 여긴 1이고 여긴 9고 마이너스 2고 4니까 9가 최대네요.
다음 16번.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모두 자연수. 이제 3차 방정식과 부정 방정식이 합쳐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1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m, 그리고 세 개 모두 곱한 알파 베타 감마가 m.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만족하는 m의 값을 찾는 건데, 이것도 부정방정식이니까 경우의 수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11이 되는 세 개수의 조합이 적은 건 아닌데, 이거를 이제 식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냥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1, 뭐 2, 그럼 이제 3이니까 8, 뭐 이런 거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대신에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m으로 같기 때문에 세 개 곱한 거랑 이렇게 둘씩 곱한 거의 합이 같은 케이스로서 이제 이거를 찾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 식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어찌 됐든 간에 여기의 항은 여기를 보시면 얘랑 두 개의 곱으로 같고, 얘랑도 두 개의 곱으로 같고, 얘랑도 두 개의 곱으로도 같으니까 자연수인데, 야, 여기는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 이 세 개 곱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어떤 한 값이 극단적으로 크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제가 여기를 세근이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해서 1, 2, 8로 여기를 좀 많이 줄여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8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제 2가 되고, 여기는 16이 되고, 여기는 이제 8이 되면서 이 8이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반면에 한쪽이 작게 되면 이렇게 세 개 다 곱한 부분이 이제 16이 되는 거니까 한참 이렇게 이런 관계로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등호 관계를 맞춰주려면 극단적인 값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값이 어느 정도 1이라든지 뭐 10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값을 제외한 좀 가운데 있는 값들로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찾으면 이제 여기 만족이 되는 값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2, 3, 뭐 2, 3, 1을 제외해서 작은 걸로 해보면 2, 3, 6 뭐 이 정도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 다 곱했을 때 여기는 18, 36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6, 여기는 18, 그다음에 12. 요게 답이네요. 그죠? 이런 거 한 다음에 이제 답이 그냥 한 번에 나왔지만 2, 3, 6 이렇게 찾고 나면 2, 3, 뭐 2, 4, 5 생각보다 1만 걷어내고 나도 2, 4, 5 이런 식으로 좀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일 작은 수가 1이다 했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숫자가 2다 하면은 뭐 그다음 할게 2, 3, 6, 2, 4, 5 더 이상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게 3이다. 3, 4, 3, 4, 7, 3, 4, 4 요거 하는 쌍밖에 없으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 3, 6이 답이 돼서 요거 m은 요거 세 개 모두 곱한 값을 아까 구해놨죠. 36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16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요거는 뭐 이거 곱셈 공식 문제잖아요. 그죠? 공식 한 번만 쓰고 갈까요? x 더하기 y 더하기 g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 플러스 3xyg. 이 공식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넘어갈게요. 요건 넘어갈게요. 18번. 자, 요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제 이거의 세근을 얘기했으니까 또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1, 2, 3, 4. 1, 2, 3, 4. 마이너스 1인가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안 되네.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0. 안 되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안 되고.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8. 안 되죠. 뭐지? 1, 2, 3, 4.
세근을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딱 인수분해만 됐어도 되게 쉬운 문제 같은데 요게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2 이거의 약수니까 뭘 넣어도 안 됩니다. 마사도 안 되고 마사 다시 8 11 될 리가 없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3 마이너스 안 되고 마이너스 안 됐죠. 마이너스 오케이. 자, 이건 약간 퍼즐적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세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인수분해만 됐어도 인수분해해서 2차식 뭐 도출한 다음에 이거 차수 낮추기로 이렇게 가는 거라 생각했는데 뭐 인수분해 안 되더라도 차수 낮추기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얘가 차수 낮추기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얘가 0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차수로 낮출까? 요 식에서.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구하는 식을 준식이라고 한번 해보고 이거를 거꾸로 3차식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제 세근의 곱이 마사잖아요. 그래서 준식에다가 마사를 곱할 거야.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앞에 곱해 놓고 마사, 즉 알파 베타 감마를 이렇게 곱해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안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알파 하나씩 베타 하나씩 감마 하나씩을 곱해주면 얘가 4차식이 3차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알파의 이거에 세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로 고쳐지고 동일하니까 베타 감마는 안 쓸게요. 동일한 거 똑같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파의 세제곱식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고쳐볼 수 있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의 세제곱 대신에 이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알파니까 마이너스 2알파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4가 되죠. 이것도 아니네. 그래서 간단히 되질 않네요. 요거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알파에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4는 0이니까 이거를 그냥 만들어 볼까? 알파를 나눠서. 그래서 여기 나누기 알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 플러스 알파분의 4죠. 그러면 이제 0이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분의 4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도 복잡해 보이네. 이것도 오고 마이너스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걸 나눠볼까? 알파 플러스 이걸로 다시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된 것 같아 이제.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4를 얘를 어떻게 돼야 되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2알파니까 플러스 1이 붙어야 되고 여기는 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 알파 제곱 알파 2알파니까 플러스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0인 거잖아. 요거구나. 죄송합니다. 오래 걸렸어. 자, 이제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죠.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 문항은 요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알파, 베타, 감마를 찾을 수 있는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꼴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시도했던 게 뭐냐면 그냥 그러면은 알파를 대입을 해서 인수분해가 아예 안 되니까 이거 차수 낮추기를 생각해서 알파를 넣어서 얘를 3차를 2차식으로 만들어내는 식으로 사용할까? 그럼 이제 2차식이니까 3차를 만들려고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해볼까? 했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방금 여기도 써져 있지만 여기를 알파를 나눠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얘 대신에 얘 해볼까? 근데 여기 결국 통분하면 알파 2제곱이 나와서 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생각은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근 알파를 넣은 게 이제 얘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로 나눠 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수식으로 고쳐보려고 이걸 나눴을 때 3차를 2차로 나누니까 몫이 1차고 나머지가 1차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0인 걸 사용해서 넘기고 나눠서 1차식분의 1차식으로 나타내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필요한 거네요. 다시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4를 대입한 알파를 대입한 거를 주어진 식이다. 그럼 걔는 0이에요. 그리고 그 식을 문제에서 구하는 식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알파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알파 플러스 3이에요. 저는 이제 암산으로 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걸로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얘를 넘기고 얘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되게 퍼즐이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식을 준식이라고 이렇게 해본다면 그 준식이 이제 써볼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감마 제곱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요 식을 요거의 꼴에 맞춰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3개 마이너스니까 전체 마이너스를 쓸게요. 베타 플러스 1분의 여기는 베타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분의 여기는 감마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게 이제 요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항등식으로 좀 풀어낼 수 있겠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요 녀석의 이제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이제 항등식으로 갔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식은 마이너스 하고서 이 분모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여기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부호를 바꿔주는 거니까 여기는 잘 안 보이네. 여기는 이제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그게 이제 요게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니까 이제 부호만 마이너스 뽑아주면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는 x 대신에 마3을 대입하면 되겠죠. 분자는. 이제 마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여기는 9, 28, 마이너스 9 플러스 4,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최종 답은 마이너스 앞에 전체 있고 여기 계산식이 6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2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에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2분의 14, 7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저도 이 문제는 처음 보네요. 되게 특이하네. 자, 그 다음에 18번에서 오래 걸렸습니다. 19번 한번 가볼게요. 이차함수 이거에 대하여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실근과 허근을 갖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얘부터 정확히 조금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f 안에 저거를 넣었다 이거야. f 안에 x제곱 빼기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를 f 안에 넣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굳이 식으로 쓰자면 꼴이 x 대신에 이걸 넣는 거니까 되게 괴상해지긴 하죠. x 자리에다가 요거를 넣고 이렇게 된 식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풀 건 아닌데 인식이 안 될까봐 한번 먼저 써드립니다. 그래서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과 허근을 갖도록 이런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할 수 있냐면 일단은 요게 너무 복잡하니까 즉 fx를 요 안에 fx를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t라고 치환하면 ft는 0이라고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해서 이거의 근을 제가 이제 알파하고 베타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게 결국 이제 즉 t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fx라고 넣었죠. 얘가 알파가 되거나 또는 fx가 베타가 되는 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fx가 그래도 꼴이 이제 x-k의 이거의 제곱에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줬기 때문에 얘의 이차함수의 형태가 표준화 시켜보면 k, k가 꼭지점에 잡혀고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실근하고 허근을 다 갖는다는 건 이 둘 중에 하나는 실근을 갖고 둘 중에 하나는 허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좌표평면상에서 실근은 교점으로 나타내지니까 y는 fx라는 요 함수의 그래프하고 x는 알파, x는 베타가 각각 서로 교차되게 이렇게 하나는 실근이 나오는 거고 서로 다른 실근이 있으니까 두 실근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는 근이 안 만나야 돼. 그래야 허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서 알파 베타가 나온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그래도 이 문제가 구조가 잡히는 건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k, k잖아요. 이 알파 베타가 하나는 알파 베타 중에 하나는 k보다 크고 하나는 k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됐든 k에서 알파를 뺀 값이나 k에서 베타를 뺀 값이나 서로 부호가 달라야 돼서 이걸 만족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고쳐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k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이거의 k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고 요 식은 k의 제곱에 이제 이것도 k로 바꿀 수 있죠.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ft는 0의 두근인 거니까 여기서 두근의 합이 2k이고 두근의 곱이 k 제곱 플러스 k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여기 플러스 2k 제곱 되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k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자리에는 k 제곱 플러스 k가 들어가 주면 될 거예요. 그럼 그 녀석이 0보다 작다. 요걸 만족하면 요 그림을 만족하게 돼서 무조건적으로 fx는 알파 또는 베타 둘 중에 하나는 실근, 둘 중에 하나는 허근. 그래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과 서로 다른 허근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4k 제곱에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k로 묶어주면 k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죠? k라고 하는 녀석은 0과 그리고 0 잠깐만요. k 제곱 부호를 틀린 거죠. 지금 2k니까 이거 마이너스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죄송. 그냥 k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의 최대값이니까 0보다 작은 것 중 최대값 2번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20번 한번 가볼게요. 자,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실수인 두 다항식 px, qx가 다음 조건을 px랑 qx는 4차식이다. 자, 곱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0하고 1하고 2다.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는 중근이네. 그래서 이제 얘가 4차잖아요. 4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x에서 qx 세제곱 뺀 게 이거 항등식으로 주어진 거죠. 항등식. 그러면 일단 다조건이 되게 강력하네요. 얘가 우리가 흔히 잘못해서 4차식이라 했으니까 2차라 생각하면 안 되네. 2차에서 6차 뺀 게 1차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px는 3차가 돼야 되죠. 차수가 맞으려면 3차가 되고 그 다음에 qx라고 하는 녀석은 1차가 돼야 일반적으로 차수가 3차에서 3차 뺀 게 뭐 개수 적당히 조정해가지고 1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힌트가 이제 요게 차수 찾는 것도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px 마이너스 qx 이거의 세제곱은 마팔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p1하고 q1의 세제곱은 0이다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아는 게 여기에서 1이 여기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1 넣으면 p1 곱하기 q1이 0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어야 돼. 그럼 p1이 0이면 q1도 0이어야 0이죠. q1이 0이면 p1도 0이에요. 결국 여기서 중근이 나온 거예요. p1이 중근이구나. 그래서 p1이 0이고 q1도 0이어서 둘 다 x 빼기 1을 0 인수로 가져야 돼. 그래서 곱에서는 이제 중근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qx가 1차라고 했으니까 벌써 이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죠. 이제 qx라고 하는 녀석의 식은 무조건적으로 x 빼기 1이 있어야 되고 요거에 제가 개수를 a라고 쓸게요. 이제 1차 개수는 뭔지 몰라도. 그럼 px라고 하는 녀석은 얘도 이제 인수가 나오죠. x 빼기 1이 인수로 있고 여기에 따르면 0하고 2가 이제 3차인 여기에서 다 근을 가져야 되겠죠. x가 되고 x 빼기 2가 돼야 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최고차항 개수를 b라고 잡았는데 여기서 얘 3차에서 3차를 뺐는데 1차 나왔다는 소리는 3차항 소거가 됐다는 거고 얘를 세제곱한 것과 얘 3차항 개수의 이 개수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얘 세제곱한 녀석의 3차항 개수랑 px의 3차항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이걸 세제곱한 a 세제곱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요거를 가지고 보시면 여기 3차항 소거만이 아니라 2차항도 소거된 게 힌트죠. 이런 것도 꼼꼼하게 누락시키지 않고 생각할 줄 아셔야 돼. px-q x 이거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 세제곱에 이거 전개해둘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이게 px죠. 마이너스 a 세제곱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얘는 A 세제 이거 소고소고 돼요. 여기하고 여기는 소고소고 되고 여기하고 여기도 지금 똑같으니까 이 창 소고되고. 그럼 남는 게 A 세제곱 기준으로 2x에서 3x를 뺀 거니까 2x 빼기 3x가 마이너스 x죠. 여기 자리가. 그 다음에 빼기 1이 있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그 녀석이 항등식으로서 마이너스 8x 플러스 8과 같아야 되는 a가 구해지는 거죠. a는 2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여기의 답은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여기는 8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px하고 qx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3을 대입하라. 3을 마저 대입해보면 p3은 8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마이너스 q3. 여기 3을 대입하면 2 곱하기 2를 빼주면 48에서 4 빼니까 40. 더하는 거죠. 48에 4 더하니까 52. 이렇게.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